안녕하세요. 손주병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에서 세금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면 실제로 내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구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빠지는 세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세금이 어떤 종류로 붙는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고, 둘째,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과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실제 수령액별 세금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고, 넷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차근차근 들으시면 내 연금에서 빠지는 세금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세금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소득세인데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받으면 약 3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둘째,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가 3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천원이 더해집니다. 셋째,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소득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른 소득과는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합과세입니다. 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4가지 개념만 알고 계셔도 내 연금에서 어떤 세금이 빠지는지 한결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에서 어떤 세금이 빠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붙는 소득세로 보통 수령액의 약 3.3%에서 5.5% 정도가 적용됩니다. 둘째, 지방소득세입니다. 연금소득세에 추가로 더 붙는 세금인데요. 연금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빠집니다. 셋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특별세금으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약 3.6%에서 6.05% 정도가 자동으로 세금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첫째, 나이 조건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55세 이전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조건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29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부터는 점점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연금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350만원 이하, 즉 월 29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이 3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라면 소득세율이 3.3%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약 3.63%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7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라면 세율이 5.5%로 올라가고 실제 부담률은 약 6.05%입니다. 그리고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5% 세율의 농어촌 특별세까지 더해져서 실제 부담률이 약 6.08%가 됩니다. 정리하면 내 연금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실제 부담률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30만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303원이 빠지고 실제로는 약 29만 9,700원을 받습니다. 월 5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약 7,500원 정도 빠져서 실제 수령액은 약 49만 2천원이 됩니다. 월 70만원의 경우 세금은 약 2만 4천원, 실제로는 약 67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약 4만 2천원 정도 빠지고 실제 수령액은 약 95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약 7만 3천원, 실제 수령액은 약 142만 6천원이 됩니다. 즉, 연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같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느냐, 따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 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연금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기본공제나 인적공제 같은 여러 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종합과세로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총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 조정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연금 분산입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나누어 받으면 세율 구간을 나눌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공제 활용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해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 공제 활용입니다. 기부를 많이 한 해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1년에 약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실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만 있는 경우입니다. 월 80만원을 받으신다면 분리과세로는 세금이 연 23만원, 종합과세로는 연 15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월 60만원 연금에 연 1,5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로는 세금이 연 13만원, 종합과세로는 연 18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셋째,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입니다. 월 100만원 연금에 연 5천만원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 시 세금은 연 43만원, 종합과세 시 세금은 연 8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즉,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분리과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시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기타 신고, 그 안에 있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즉시 처리되거나 보통 23일 안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자주 하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째, 다른 소득 누락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청 기한 놓침입니다. 분리과세 같은 중요한 신청은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 놓치면 다음 해부터 적용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공제 항목 미활용입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는 놓치지 마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빠뜨리셨다면 5년 안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불리한 과세 선택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고르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방법은 바꿀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매년 내 소득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김땡땡님 65세의 사례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4천만원 있어서 종합과세로 계산했더니 연금 세금이 매달 8만원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로 신청하니 월 3만원으로 줄어서 1년에 약 60만원을 절약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땡땡님 70세의 사례입니다.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고 의료비가 많아서 종합과세로 신고하셨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니 세금이 거의 0원에 가깝게 나왔고 매년 20만원 정도 환급도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땡땡님 68세의 사례입니다. 본인은 월 120만원, 배우자는 월 40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셨는데요. 각각 분리과세로 신청해 세율 구간을 나누니 합계 세금이 약 30%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연금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입니다.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더욱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 경우 예상 절세액은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중간소득층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라면 매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예상 절세액은 연간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피하기 위해 분리과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나누어 받으면 세율 구간을 나눌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 예상 절세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의료비 공제 확대입니다. 시니어 의료비 공제율이 3%에서 5%로 올라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 우대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는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넷째, 분리과세 절차 간소화입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이 더 간단해져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금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매년 1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아니요.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따로 한꺼번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오히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나누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 연금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 발급 연금소득세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 비율 확인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수령액의 약 3.6%에서 6.05%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과세 방식 선택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내 상황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공제 항목 활용입니다. 의료비와 기부금 같은 공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전략을 쓰면 더 많은 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빠지는 세금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금 구조와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더 알뜰하게 연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유용한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손주병법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